일주일 전 이전 영상에서 예측했던 게 그대로 적중했죠. 정리하면 시나리오 1은 지금 뚫긴 했지만 숏이다. 왜냐 지금 2.213 부분은 많이 좋기 때문에 숏을 가갖고 내려가야 되겠다. 숏이다. 상승 상단 부분에서 숏을 잡으면 단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적중을 하였습니다. 이쪽 부분. 시나리오 1으로 숏을 지목을 했는데 그대로 적중했죠. 큰 관점에서 상승 추세 상단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되돌림 리테스트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쪽 부분에서 숏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은 가격을 예측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는 거 이게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돌려보신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확신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굵직한 회담대 직후에 차트 기억하시나요? 호재 뉴스가 터지는 순간 급등을 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되돌리는 장면 여러 번 보셨죠? 오늘도 그 패턴이 다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미중회담 뉴스가 쏟아지는 지금 시장은 방향을 잡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롱을 잡으면 숏을 태우고 숏을 잡으면 롱을 태우는 구간. 지금 딱 그 자리입니다.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총상담하는 게 이런 회담 직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차트는 이미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지만 엘리어트는 갈 길 간다. 이런 거거든요. 항상 뉴스보다 화제보다 차트가 먼저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 시나리오와 손절 구간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죠. 뉴스에서는 무역협상 타결 관세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방중 일행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블랙록,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비자, 마스터카드, 테슬라, 막판에 엔비디아 젠슨왕도 트럼프의 전화 요청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일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면면들이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CEO들이 아니라 금융권 주장들이 대거 따라갔다는 건 이번 협상의 핵심이 환율 시장에 있다는 신호거든요. 지금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고 싶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근데 연준 혼자서는 역부족인 상황이죠. 두 나라가 미국 장기 국채를 사주면 미국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여지가 생깁니다. 하반기 주식과 코인 시장 상승에 동력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회담 결과가 어떻게 소화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구간입니다. 저는 이런 회담이나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날 하루 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목차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먼저 지난 영상 숏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후 오늘 숏 시나리오와 롱 시나리오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고 각 구간의 순절과 익절 자리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저는 숏을 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상승 추세가 잘 맞았어요. 아주 이게 유의미한 저항과 지지를 했던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서 이 상승 추세의 상당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숏을 탔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이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하락은 WXY의 Y파라고 저는 봤거든요. 큰 녹색 상승 추세의 중간 부분이 베이스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유의미한 저항과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WXY를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게 복합조정이라는 겁니다. 복합조정. 말이 어렵죠. 근데 전혀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파동은 보통 5파 이런 식의 파동이나 아니면 ABC 파동 이런 파동이 있거나 아니면 WXY 파동이 있거든요. 근데 ABC 파동이나 WXY 파동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격적인 변화를 주는 것보다 기간적으로 변화를 주는 시간 소모용 파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WXY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 일단 WXY 파동은 이 W 값을 보셔야 돼요. W 값에서 X는 어디까지 되돌리느냐를 봤을 때 얘는 가격적인 변화를 주지 않아요.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 애들이 3파동을 이뤄서 여기도 3파동 도토리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변동을 주지 않고 이 구간에서 머물거든요. 그래서 X값은
보통 이 W 값에 0.786이나 0.886 부분을 되돌려요. 그러니까 78%나 88% 정도를 되돌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바가 있거든요. 트레이딩 뷰에.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쉽게 빨간색 선을 세팅해놨잖아요. 0하고 1 가격적으로 봤을 때 W의 시작점이 0이면 W의 끝점은 1이다. 대신에 이 X파는 어디까지 되돌릴까요? 아까 전에 0.786이나 0.886, 즉 이 W가 1이라면 88%를 되돌린다는 뜻이죠. 여기서 보면 W, X, Y로 진행되고 저는 여기서 숏을 잡고 X 올라가는 거 기다렸다가 Y까지 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은 저는 이 패턴 매매로 이 어센딩 웨지라는 것을 봤어요. 어센딩, 위로 올라가는 웨지, 쐐기라는 뜻이거든요. 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센딩 웨지를 보고서 매매를 했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걸 딱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여기가 새벽 시간 2시여갖고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걸 보고 뒤늦게 이제 여기서 롱을 잡고 이 떨어지는 부분에 반대 극부인 이제 상승 파동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V자 반등이었거든요. 이 V자 반등은 X의 근거가 됩니다. 이 어렵죠 또. 근데 우리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WXY잖아요. 이 X파의 근거가 이 V자 반등이에요. 그러면은 올라간다. X가 떨어지니까 Y는 올라간다. 어렵나요? 저는 일단 초등학생 저희 딸에게 알려준다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려우면 다시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익절을 하냐면 이 상승 추세 상단 부분을 또 터치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급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붙었을 때 주황색 익절했고요. 바로 같은 의미로 여기서 숏을 들어갔어요. 왜냐? 상승 추세 상단 부분을 터치했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보고요. 내려가고 여기서 익절했고 익절한 이유는 여기서 전파동의 7886, 786이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여기를 간 W면은 여기가 X일 가능성에 세팅을 해서 X면 786, 886 되돌리니까 그쪽 부분에서 익절을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롱을 탔어요. X가 끝나면 반대로 Y가 가잖아요. W, X, Y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나 다를까 더 떨어졌죠. 여기서 손절해갖고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숏을 다시 걸었어요. 베이스라인 이 부분을 다시 칠 것이다. 한 번 치고 가면 정 없으니까 두 번 정도 쳐야지 정 있죠. 숏을 잡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익절했어요. 또 여기서 상승 세계형을 봤죠. 올라가는 화살표와 똑같죠? 떨어져서 여기서 익절했죠. 익절하고 지금 숏을 두고 잡은 상태인데 이유는 이 베이스라인 다시 한번 떨어질 거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WXY다 라고 생각해서 숏을 잡은 상태예요. 쉽나요? 이거가 어려우면은 진짜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투자를. 왜냐면 투자는 딸깍이 아니거든요. 노력이 필요하고 이해하려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제 선에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매를 해서 순절 한 번에 5번의 익절을 했습니다. 이평선인 관점에서 볼게요. 빨주 노초로 줬거든요. 이게 20일 이평선이 빨간색, 주황색 이평선이 50, 노란색 이평선이 100, 그리고 녹색 이평선이 200인데 빨간색이 중장기 이평선인 주황색이나 노란색이나 녹색을 뚫는 거를 저희는 데드크로스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해서 숏을 받는 이유도 됩니다. 반대는 이 단기 이평선이 역전되는 현상이겠죠? 200일 이평선이 21일 이평선을 뚫는 게 골든크로스입니다. 이거는 진짜 기본이죠. 하지만 모르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평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라보지만 비트코인 같은 정말 보지 않는 이유가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거든요.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가 차트에서 굉장히 빠르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조금만 분위기가 좋아져도 매수세에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하고 반대로 공포가 커지면 순식간에 매도가 쏟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지표 자체가 미래를 맞춘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로 영향이 생기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 하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비트코인 시장은 가짜 돌파, 세력 흔들기, 긴 횡보 구간 등이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이죠. 특히 횡보장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하락하거나 반대로 데드 크로스가 떴는데 갑자기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흔히 페이크 시그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실전 트레이더들은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고 진입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거래량이 같이 붙는지,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돌파했는지, 여기 돌파했죠, 여기 베이스라인. 그리고 추세 방향과 항상 맞는지, RSI 과열 구간은 아닌지, 그리고 MACD 흐름까지 같이 맞는지를 보고 이런 요소들과 함께 확인하면서 확률이 높은 자리만 선별해서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첫 번째는 저는 롱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평선적인 관점에서 현재 차트 캔들이 가장 큰 200일 이평선을 강하게 뚫은 상태고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0일 이평선을 강하게 뚫은 상태예요. 이런 때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평선적으로도 지금 롱을 자리를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황색 추세선을 보면 추세선이 이제 거의 가까워졌죠. 그래서 롱을 진입하면은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는 이쪽 부분에 가까워져서 이쪽을 저점으로 잡고 전저를 저점으로 잡거나 이쪽 터치를 했을 때 정확하게 5월 4일날 V자 반등을 줬던 구간이랑 거의 비슷한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손절로 잡고서 롱을 타보는 게 시나리오 1입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이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 저점을 이은 추세선과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보조 지표거든요. 여기 지표 눌러가고 RSI 치시면 나오거든요. RSI 치시겠죠?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은 밑에가 나오는데 이 저점 기준으로 하면은 고점은 70, 저점은 30 기준으로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거든요. 이 30 이하면은 과매도 구간, 위면은 과매수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 가격에서 이은 것처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트렌드는 이렇게 이 가격적인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 RSI의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은 평행을 이루어지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 지금 떨어진다.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 이렇게 저점과 저점 이은 선이 지금 기울기가 하락하는 기울기가 되잖아요. RSI가 반대로 그만큼 내려오지 않고 좀 상승하는 기울기가 돼서 이렇게 부등호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나온 다음에 상승 다이버전스 나한테 하고 올라가는 건 늦었고요. 지금 예상을 하는 매매를 해야겠죠. 지금 만약에 떨어지면은 제 예상으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될 것 같고요. 또 5월 4일날 이 저항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가격적으로는 78,280 정도에서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시나리오 1은 롱입니다. 지금 상승을 하면은 숏을 잡니다. 이 베이스라인에서 이 베이스라인은 저항 구간이 되고 롱 구간의 저항 구간에서 익절하는 게 손절가는 전고 81,278 부분이겠고 이 부분을 올라가서 더 올라간다면 손절할 예정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중회담이라는 큰 변수 앞에 서 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은 하나입니다. 뉴스가 터지는 순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중회담 관련 급등 급락은 실제 방향의 차트에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임주 구간, 즉 가짜 돌파의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투자는 예측보다는 대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댓글은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익절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